엄마는 언제나 언니만 예뻐했잖아. 나는 엄마 자식도 아니야? 45살 딸이 환갑잔치에서 울부짖으며 던진 말. 저는 그 순간 제가 평생 저질러온 죄를 마주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김명자, 올해 65세입니다. 저에게는 두 딸이 있습니다. 큰딸 지은이는 48세, 작은딸 지혜는 45세, 3살 터울 자매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생 큰딸을 더 예뻐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작은딸을 소홀히 했습니다. 지은이가 대학 갈 때는 등록금을 아낌없이 대줬지만 지혜가 대학 갈 때는 집안 사정이 어렵다며 장학금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지은이가 결혼할 때는 혼수를 가득 채워줬지만 지혜가 결혼할 때는 절반도 못 해줬습니다. 지은이가 아이를 낳으면 매일 집에 가서 봐줬지만 지혜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냥 그랬습니다. 이유를 설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지혜는 어릴 때부터 말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자기 방에서 혼자 놀았습니다. 반면 지은이는 밝고 활발했습니다. 제 주변을 맴돌며 엄마 하고 따라다녔습니다. 자연스럽게 지은이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지혜는 손이 덜 가니까 편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제 환갑 잔치가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호텔을 예약하고 가족들을 모두 불렀습니다. 지혜도 남편과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지혜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잔치 내내 한쪽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케이크를 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우리 큰딸 지은이가 이 모든 걸 준비해줬어요. 정말 고맙지?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때 지혜가 일어섰습니다. 엄마.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뭐야? 지혜야, 무슨. 엄마는 언제나 언니만 예뻐했잖아. 지혜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어? 내가 왜 엄마한테 사랑받으면 안 돼? 호텔홀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야. 나도 엄마가 필요했어.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엄마 자식도 아니야? 그 순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잔치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지혜는 남편과 함께 먼저 나갔습니다. 지은이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지혜가 원래 예민해.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저는 신경이 쓰였습니다. 아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혜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엄마 딸이야. 다음 날 저는 심리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 처음 가본 상담실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님의 어머니는 어머님을 어떻게 대하셨나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 어머니는 저에게 차갑고 엄격했습니다. 반면 제 오빠는 언제나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너는 시집 가면 그만이야. 어머니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어머니의 사랑을 갈구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받지 못했습니다. 상담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어머님이 받지 못한 사랑을 큰딸을 통해 대리 만족하신 겁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큰딸은 어머님을 따랐습니다. 어머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게 어머님에게는 어린 시절 받지 못한 사랑과 인정이었던 거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작은 딸은 독립적이었습니다. 어머님을 덜 필요로 했죠.
그래서 어머님은 무의식적으로 작은 딸에게서 멀어지신 겁니다. 그럼 내가 지혜한테 한 짓은 어머님이 어머니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재현하신 겁니다. 그날 저는 상담실에서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상담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60대 부모가 자녀에게 편애를 하는 이유. 첫 번째, 자신이 받지 못한 사랑을 특정 자녀를 통해 채우려는 무의식. 어린 시절 결핍된 애정을 자신을 더 따르는 자녀에게서 찾는다는 것. 두 번째, 자녀를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자신의 연장선으로 보는 착각. 손이 덜 가는 자녀는 문제 없으니 괜찮다고 방치하는 것. 세 번째, 세대 간 대물림되는 무의식적 양육 패턴. 자신이 받은 방식대로 자녀를 대하게 되는 악순환. 저는 상담을 받은 다음 날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혜야, 엄마야. 네.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집에 좀 와줄래? 일주일 후 지혜가 집에 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지혜를 소파에 앉히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뭐 하세요? 지혜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정말 못했어.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했어. 지혜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는 엄마의 상처 때문에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어. 저는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 어머니에게 받지 못한 사랑, 그 결핍이 어떻게 지혜에게 대물림되었는지. 엄마도 몰랐어. 엄마도 왜 그랬는지 몰랐어. 지혜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는 그냥 엄마가 나를 한 번만 봐줬으면 좋겠었어요. 알아. 저는 지혜를 끌어안았습니다. 이제는 엄마가 제대로 볼게.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볼게. 그날 이후 저는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에게 매일 전화했습니다.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먹었어?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해보지 않던 관심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계속했습니다. 지혜의 집에 자주 갔습니다. 손주들과 놀아줬습니다. 지혜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 갔습니다. 지은이에게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그동안 너한테만 치우쳤어. 이제는 균형을 맞출 거야. 지은이는 처음엔 섭섭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이해했습니다. 엄마가 지혜한테 잘해주는 거 보니까 나도 기분이 좋아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난주 지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편지 한 통을 들고 엄마, 이거. 편지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제야 제가 엄마의 딸이 된 것 같아요. 45년 만에요. 고마워요. 저는 그 편지를 읽으며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자녀 중 누군가를 더 예뻐하고 계신가요? 혹시 어떤 자녀는 손이 안 가니까 괜찮다고 방치하고 계신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무관심입니다. 저는 65세가 되어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받지 못한 사랑을 제 딸에게 그대로 물려줬다는 것을, 제 어머니가 저를 대했던 방식으로 저도 지혜를 대했다는 것을.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깨달았으니까요. 지금이라도 변할 수 있으니까요. 당신의 자녀는 모두 당신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티내지 않아도, 독립적으로 보여도 그들은 모두 당신의 관심과 사랑이 필요합니다. 편애는 사랑하는 자녀에게도 소외된 자녀에게도 상처를 줍니다. 사랑하는 자녀는 과도한 기대와 책임감에 짓눌리고 소외된 자녀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 보세요. 내가 소홀히 대한 자녀는 누구인지. 그리고 오늘 당장 전화하세요. 오늘 뭐 했어? 점심은 먹었어? 엄마가 보고 싶었어?
그 한마디가 당신 자녀의 평생 상처를 치유할 수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세요.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